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꼬마개미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제가 프리젠테이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잘 들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이제 토요일이고, 제가 토요일, 일요일 이제 휴무여서 쉬는 날인데, 주식 유튜브로서 이제 주식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거하고 좀 벗어난 얘기지만, 그냥 한번 좀 만들어 봤어요. 좀 번외 시간으로. 음, 그리고 역시나 이거를 잘 준비를 해서 이제 정말 깔끔하게 방송을 해야 되는데, 어, 좀 성격상 뭐 아무것도 준비를 하지 않고 간단하게만 만들어서 즉석에서 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제가 좀 게을르고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하기에는 좀 많이 시간적으로나 에너지적으로나 그냥 좀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직장을 다니고 미리 준비해서 막 만들어서 잘 해서 시청자분들한테 보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이 조금 번거롭고 그래서 그냥 대충 짜서 즉석에서 만들어서 그냥 솔직한 제 심정을 그냥 라이브로 전달하는 거를 좋아하는 성향이라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나중에 좋은 방송을 전달을 하려면 미리 대본을 준비하고 대사를 쓰고 리허설을 하고 정말 잘 만들어서 이제 보답을 해서 깔끔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좀 엉성하지만 뭐 아직 전업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흡하더라도 그냥 예능처럼 가볍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의미니까 너무 심각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색다르게 이런 영상도 하나 올려보고 싶어서 그냥 대충 짜고 한번 말로 한번 떼어보겠습니다. 예, 좀 서론이 길렀는데 자,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제목은 오직 돈을 쫓아 달려가고 있는 당신에게 라는 제목이고요. 오늘은 2021년 7월 10일 그다음에 꼬마개미 TV를 운영을 하고 있고 초보 유튜버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저는 일단은 이제 서비스 업 쪽에 일단 직장을 다니고 있고 좀 집하고 직장하고 멀어서 집에 오면 아, 좀 늦은 시간이라 또 혼자 사는 게 아니어서 이것저것 뭐 좀 챙기다 보면은 시간적으로 좀 에너지적으로 피곤해서 좀 잠을 좀 또 게임도 좋아해서 하고 있고 약간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이 없는 약간 그런 생활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핑계가 맞긴 하겠지만 일단은 주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 제가 대충 한번 짜봤는데 일단은 첫 번째 목적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가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뭐 주식을 하는 이유,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주식을 선택해서 주식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지금 주식 유튜브 프로그램을 많이 보고 있겠죠. 그다음에 주식에 어떤 특별한 비법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살짝 썰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될까? 그다음에 뭐 100억 이상의 사람들의 생활은 어떨까? 뭘 먹고 살 정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직장인이나 뭐 여러 가지 좀 써놨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주식을 해서 벌려면 얼마나 벌어야 될까? 요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답은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가 정답인 것 같아요.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바다가 굉장히 넓잖아요. 저 인간의 어떤 그 관점에서 보면 바닷속에 물을 채우려면 정말 물을 퍼다 부어도 바다가 채워지지 않을 만큼 바다가 크죠. 근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바다는 결국 물로 채울 수는 있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채울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물론 약간 과장된 얘기는 있기는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그만큼 가볍지 않고 굉장히
끝이 없다라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을 이제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벌어야 될까는 아마 많이 벌어야 조금 욕심 그 마음이 좀 채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나 예외적인 분들도 있지만요. 자, 그 다음에 100억 이상의 사람들은 어떨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기 주식 유튜브 중에 굉장히 성공을 해서 뭐 몇십억, 뭐 몇백억, 뭐 굉장히 비싸게 아마 천억, 아이고, 예. 천억 이상의 유튜버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뭐, 워렌 버핏이나 그런 분들 제외하고 그냥 우리가 소수 일반 개미 투자자로서 여기는 100억이라고 했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돈에 너무 연연을 안 했으면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돈이 전부고 돈이 있어야만 살아가는 이유겠지만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어, 천억 이상의 자산가를 아시는 분이 있어요. 저랑 직접적으로 뭐 연고는 없지만 그래도 예전에 일할 때좀 같이 업무적으로 좀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좀 여러 계셔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예. 뭐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사적인 부분이니까 제 좀 생활도 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그런 부자들의 삶을 봤지만 어 그 어떤 행복 지수나 행복에 대해서는 좀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큰 차이는 어떻게 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생활이 정말 힘들거나 뭐 먹고 살기 힘들거나 어떤 집이 없거나 차가 없거나 이제 그런 거에서 오는 약간 스트레스나 힘든 점은 분명히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만약에 뭐 적당한 차를 끌고 다니고 집이 비싸진 않아도 적당한 뭐 전세나 자가집을 좀 싼 거라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직장을 잘 다니고 있고, 뭐 생활에 굶어 죽을 형편이 아니고, 물론 뭐 일반적으로 다 뭐 가계비 끼고 대출도 있고, 뭐 집, 아파트 대출 뭐 여러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아, 본인의 마음 먹기에 따라서 이제 행복은 좀 달라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부처라는 분이 그런 말이죠. 모든 것은 다 자기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라고 이제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뭐 람보르기나 뭐 페라리를 타고 다니나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닌다고요. 벤틀리. 차는 그렇게 타고 다니고 뭐 쇼핑은 상위 1%뭐 백화점에서 하고 뭐 집은 건물은 뭐 회사를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제가 아시는 분의 생활을 말씀드릴게요. 어, 회사가 이제 강남 쪽에 건물을 갖고 계세요. 건물을 갖고 있는데 그 전체가 이제 자가로 지었어요, 건물을. 그래서 건물을 갖고 있는데 그 층별로 이제 회사가 있는데 다 그게 이제 그분의 회사고 그분의 가족들 뭐 아들 뭐 딸 그런 분들의 이제 다 회사고 집은 뭐 강남 뭐 설해마을에 살고 계시고 예를 들자면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이제 천억대가 자산이 없는데 그 자산이 제가 얼마까지 되는지 추정을 할 수 없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자동적으로 돈이 다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뭐 아파트도 다 강남 쪽에 살고 계시고 하지만 그런 생활들을 보면은 행복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돈에 대한 어떤 생활 패턴이 좀 비싸고 뭐 우리처럼 평범하고 차이지 그 마음 먹기나 생활에 대한 행복은 크게 별반 차이가 없어요. 저희가 좀 어렸을 때로 돌아간다고 보면 저희 어렸을 때 주식 안 하고 뭐 직장 다니기 전에 학창 시절에 보면은 친구들과 뭐 게임방에 가서 게임을 하든 뭐 축구를 하든 뭐 농구를 하든 저는 이제 아, 뭐 농구도 저는 뭐 좀 운동을 좀 좋아해서 몇 가지 운동을 했어요. 그때는 너무 재밌었어. 돈과 상관없이 별로 고민도 없고 젊어서 그런지 그때를 생각해보면 꼭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했던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좋아하는 호감이 가는 여자 보면은 어떻게든 좀 사귀어보고 싶고 말도 걸어보고 싶고 작업도 하고 싶고 약속 잡으면 너무 좋고 영화 보러 가면 너무 좋고 술도 한잔 너무 좋고 손도 잡으면 너무 좋고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큰 돈이 없었지만 그때는 되게 행복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나이 들어서 보면은 그때와 지나와서 보면 어, 이것저것 비슷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주식을 해서 뭐 돈을 벌고 싶고 어떻게 좀 자꾸 돈에 관련이 되어 있고 하지만 생활적인 어떤 지수로 봤을 때는 그 당시가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돈을 더, 뭐 그때 학창 시절보다 더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좀 얘기가 길고 좀 말이 틀릴 수는 있죠. 물론 이제 돈이 많고 그러면 좋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여기 100억이라고 했는데 좀 수정을 하면 1000억이라고 할게요. 네, 1000억이라고 하면 1000억이 있고 저희는 진짜 돈이 그냥 뭐 딱 본전이다, 영원이다라고 했을 때 똑같이 삶을 살아도 영원인 사람이 친구 만나서 오늘 뭐 같이 뭐 수다 좀 떨고 술 한잔 먹고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래도 직장 생활을 하면 뭐 이런저런 좋아하는 뭐 주식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게임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무협지도 좋아해서 좀 봤었는데 예전에 무협지 중에 그 뭐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굉장히 재밌게 본 되게 유명한 무협지가 있었거든요. 두 글자였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잠시만요. 제가 핸드폰으로 검색 좀 해볼게요. 갑자기 또 시간을 잡아먹는데 그 그 무협지 중에 그 뭐죠? 두 글자인데 이름인데 주인공. 아, 네, 잠시만요. 갑자기 전화가 왔네요. 네, 이제 친구랑 통화를 하는데 뭐 요런 것도 네. 여보세요. 네, 지금 전화를 잠깐 껐습니다. 네, 요런 것도 뭐 재미 있을 수 있으니까 전화를 걸어서 잠깐. 지금 저기 유튜브 지금 녹화 중이니까 나중에 전화할게요. 네, 네. 이게 소개를 해주고 싶었는데 잠시만 핸드폰으로 검색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 뭐 라이브라 뭐 편집을 안 해서 뭐 시간을 좀 뺏어 먹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이것도 좀 예, 그 재밌게 봤던 게 있었는데 그 뭐죠? 두 글자인데 제가 무협지도 이제 되게 재밌게 봤던 것 중에 이제 하나 추천을 해줄 만한 게 무협지 좋아하시는 분들이 묵향 여기 찾았어요. 묵향. 어, 묵향이라는 걸 제가 무협지로 봤었는데 이제 완결까지는 보지 못했는데 이제 초반에 봤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너무 행복했고 야 그냥 그러니까 돈이 뭐 많고 좋고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그 세계에 젖어들어서 빠져들어서 내가 세상을 봤을 때 내가 지금 무협지 안에 있는 것 같고 묵향이라는 거 봤을 때 진짜 너무 너무 재밌어서 그냥 한 번 보면 눈을 떼지 않고 막 봤었거든요. 또 하고 싶은 얘기는 1000억 원을 가지고 있는 생활은 뭐 마트도 가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사고 백화점도 다니고 하지만 결국 생활은 어떻게 보면 돌아가는 패턴은 비슷해요. 그분들도 고민이 있고 그분들도 우리의 여러 가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가려면 차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소나타를 타고 다니면 그분들이 뭐 벤틀리를 타고 다니면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그분들이 고민이 없거나 그분들이 뭐, 물론 중요하게 돈이 필요할 때는 그분들이 훨씬 낫겠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그분들처럼 돈이 1000억 원 이상 있지 않더라도, 마음 먹기에 따라서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학창 시절을 저희가 생각하면 중고등학교 때 보면 뭐 안 좋은 일도 많 있었겠지만 그때 생각하면 재밌는 일도 많잖아요. 추억이. 뭐 대학생 때도 마찬가지고 저는 어떻게 보면 대학교 때나 군대 제대하고 나서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군대가 제대하고 나서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때 막 게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뭐 그냥 너무 행복했어요. 뭐 지금은 워낙 힘드니까 뭐 취업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이제 그러지만 어려웠지만 행복했어요. 돈은 없었지만 어, 그냥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음 먹기에 달린 건데 이제 어쨌든 이제 미래를 준비하자면 이제 걱정이 많아야 되는 게 맞는데 어, 그 책 중에도 어, 결국 그 파랑새는 가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행복을 찾아서 정말 끊임없이 멀리 멀리 떠나갔지만 결국은 우리의 행복은 우리 가까이 있었다는 이제 그런 새, 파랑새는 가까이 있다라는 얘기처럼
이게 어떻게 다르게 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주식을 비교한다면, 이제 주식에서 엄청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버신 분들, 뭐 수십억, 수백억 번 뭐 슈퍼개미님들 계시겠죠. 뭐 행복하겠죠. 많이 버셔서. 하지만 너무 그거랑 비교할 필요 없이 지금 우리가 돈을 뭐 한 달에 뭐 주식으로 10만 원, 100만 원 번다고 하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직장 생활하고 뭐 친구도 뭐 연락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하면은 그러다가 좋은 여자 만나서 잘 가정을 꾸려서 생활하고 하면 되고 저는 뭐 제 좀 얘기는 좀 접어두고 그래도 충분히 살아가는데 많이 부족하더라도 아주 좌절하거나 뭐 불행하거나 그러지 않다는 거죠.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술 한잔을 하더라도 친구와 치킨 한잔 하더라도 그런 걸 좀 얘기하고 싶은 거고 물론 주식을 하는 이유는 먹고 살 정도 되려면 그냥 어느 정도 직장 생활을 해서 월급 잘 벌 정도면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어, 굶지 않으면 행복한 마음을 가지면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직장인이라 이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직장을 이제 다녀서 월급 꾸준하게 좀 많이는 못 벌더라도 적당히 벌면 좋은데 이제 월급이 좀 부족해 보이고 우리가 이제 집값도 오르고 쓸 것도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 건데 어쨌든 직장인이나 뭐 주식을 하든 유튜브를 하든 어떤 식으로든 꾸준하게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아도 계속 그렇게 돈을 벌어서 좀 뭐 저축도 하고 그 정도가 된다면 괜찮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식을 하는 이유는 결국 저도 이제 주식 유튜버이기 때문에 이제 돈 때문에 이제 하는 건데 어, 잘해서 잘 벌면 좋은 건데 만약에 잘 못 번다고 해서 너무 주식에 100% 올인을 해서 너무 목매여서 다른 거에 너무 큰 지장을 받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주식도 인생의 한 부분이고 운동을 좋아하면 운동을 해도 되는 거고 뭐 부동산을 좋아하면 부동산을 해도 되는 거고 뭐 게임을 좋아하면 게임을 해도 되는 거지만 너무 주식에 너무 100% 모든 걸 걸어서 나는 주식만 꼭 최고가 되겠다. 물론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서 주식의 최고가 되는 건 좋지만 어쨌든 인생의 어떤 부분에서는 주식에 너무 100%를 올인하는 것도 꼭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위에 가까이에 더 좋은 것들과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 주식의 특별한 비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아까 무협지 중에 묵향 안 보신 분들 한번 추천드릴게요. 그,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인생을 살면서 이제 어떤 무협지로 비유를 하자면 이제 고수들이 있겠지만 이제 가장 좋은 실력을 늘리는 건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도 맞는 말이죠. 그런 명언도 있고. 하지만 어, 게임을 좋아하니까 게임하고 비교하자면 게임에 뭐 만약 철권 같은 걸 보면 이제 무릎님이 이제 굉장히 세계 랭킹 1위죠. 캐릭터가 많아요. 근데 그 게임 중에서 캐릭터가 다른데 이게 이 캐릭터가 다른 걸 가지고 뭐 이 캐릭터를 쫓아 이게 아니라 그 고유 캐릭터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빠 보이는 캐릭터도 정말 연구하고 잘해서 이 자기만의 캐릭터의 특성을 살리면 정말 초고수가 될 수가 있어요. 아주 정점에 달해서는 캐릭터빨이 좀 있어서 이게 좋다 나쁘다라는 게 좀 될 수는 있겠지만 웬만한 고수까지 가기에는 그러니까 무릎님이 만약에 어떤 캐릭터를 아무거나 랜덤을 하고 조금 잘하는 사람이 정말 주종으로 해도 보리님을 이기기 힘들게 그 이유는 어떤 캐릭터든 정말 끝까지 그 자기 개발을 해서 그 게임 캐릭터의 특성을 살리면 충분히 고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주식의 특별한 비법을 찾아서 어, 쫓아다닌다기보단 저는 본인만의 어떤 여러 가지를 보고 듣고 응용을 하는 건 좋죠. 그래서 근데 반드시 자신의 어떤 색깔을 내서 자신의 어떤 실력을 높이는 그런 그런 특별한 비법을 가지고 성장하는 게 더 멋지지 않을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좀, 어, 좀 남을 무조건 벤치마킹 하기보다 결국은 그걸 흡수해서 응용을 하는 건 좋지만 자기가 자기 실력을 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쿵푸 팬더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쿵푸팬더의 그 어머니인가요? 아버지인가요? 이제 국수집인가요? 그 음식을 하는데 너무너무 맛있어서 정말 장사가 잘 돼요. 그래서 쿵푸팬더가 계속 그 비법을 알려달라고 얘기하는데 얘기를 안 해요. 굉장한 비법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다 얘기하죠. 그리고 쿵푸팬더가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이러저리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결국 이제 무협 그 소림사 쪽인가요? 그 관련돼서 이제 좀 사건이 발생해서 이제 초반부터 이제 끝까지 계속 달려나가다가 이제 끝부분쯤에 어떤 그 비급 문서죠. 그거를 받아서 그 악당을 최종 그 끝판왕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 비법을 전수받기 위해서 그 스승님한테 그거를 보라고 해서 딱 꺼내서 봤는데 쫙 펼쳐서 드디어 나도 이제 최강의 비법을 전수받는구나. 이 특별한 부분을 뭘까 펼쳐봤는데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딱 펼쳐봤더니 자기 얼굴만 비추고 아무것도 안 써져 있어요. 앞뒤를 막 찾아봐도. 그래서 콩쿠 팬터가 아니 이거 뭐야 아무것도 뭐 없고 이게 실망을 하고 그걸 이제 버리다시피 그냥 뭐 갖고 갔나 하여튼 그거 꼽아놨나 그러죠. 그리고 가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래저래 어떻게 해서 이제 악당 끝판왕이랑 싸워서 물리치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갔던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나 그때 가서 어머니인가요? 그때 이제 다시 물어봅니다. 저 국수가 너무 맛있는데 국수였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 맛있는데 이 비법을 이제 알려달라고 특별한 비법을 그때 이제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실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이게 알고 나면은 너가 실망할까 봐 얘기 안 하는데 사실은 특별한 비법은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냥 열심히 자기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지 아무 특별한 뭐가 비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공부팬더가 예전에 그 펼쳤을 때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그 비금 문서를 떠올리죠. 특별한 비법이 있었던 게 아니구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어떤 게 정답이다 맞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재밌자고 얘기한 거니까 예, 그렇게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 이제 뭐 부동산 쪽, 뭐 주식 쪽, 뭐 재테크 쪽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부동산이 굉장히 크죠. 주식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를 보통 해요. 제 주위에 아시는 분이 부동산을 좀 관심 있어 하시는 분이. 근데 아까 얘기한 이제 천억대 그런 이상의 분들은 뭐 진짜 어떤 부자분들은 차가 막 몇 대씩 있어요. 뭐 그리고 뭐 집도 다 가족들 집도 다 강남에 쫙 있고 뭐 회사부터 심지어 뭐 하여튼 뭐 땅도 있고 뭐 여러 어디 다니는 뭐 세컨드 뭐 별장 비슷한 그런 데도 있고 그런 분들은 거의 대중교통을 사용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뭐 백화점 이나 뭐 명품관이나 뭐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고 뭐 저희처럼 평범하게 생활도 하겠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돈의 어떤 사용 범위가 좀 저희하고 크게 좀 갭 차이가 나는 것이지 똑같이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은 비슷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거는 일단 건강이에요. 건강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기 때문에 일단. 근데 그런 분들과 상관없이 저희가 생각해 저희도 돈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돈이 먼저가 아니에요. 주식이 먼저가 아니에요. 건강이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일이나 주위의 어떤 뭐 여자친구면 여자친구, 와이프면 와이프, 아니 친구면 친구 이런 사랑이고 돈은 어 물론 이게 1등이 2등이 될 수도 있고 3등이 될 수도 있지만 1등은 아니겠죠. 건강이겠죠. 제가 볼 때는 돈이 어느 정도 굶어 죽지, 적당하게, 그냥 평범하게 있으면, 이게 이렇게 순위가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사랑하는,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돈이 많이 없어도. 같이 뭐, 열심히 해서 살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행복지수 뭐 좋은 고급 승용차? 아니면 뭐 비싼 집? 아니면 뭐 친구? 좋아하는 친구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제가 예전에 그 유럽 쪽에 이제 어, 서비스 업종 다니기 전에 회사를 다녔는데 거기는 회사가 좀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중소기업이었는데 근데 거래처는 주로 이제 대기업이나 해외 쪽을 많이 했는데 제가 사장님을 쫓아서 대표님을 쫓아서 대표님이 저를 유럽에 데리고 가셨어요. 제가 미국도 가보고 유럽도 가보고 아시아 쪽도 가봤는데 유럽에 갔을 때 이제 둘이 갔는데 이제 사장님이 그러니까 그때도 생각하면 그때는 제가 주식을 이제 가치 투자라고 해서 이제 넣어놓고 그런 식으로 주식을 해서 단타는 이제 안 하고 있었고
주식 관련해서 뭐 좀 재테크 개념이라 하고 있었고, 그때는 넣어놓고 있었으니까 주식에 대한 그렇게 큰 어떤 뭐 관심이나 시간을 투자하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주식이라는 거 별로 잊고 있었고, 어, 그때 이제 그 유럽에 갔을 때 제가 노르웨이 쪽, 그러니까 뭐 파리부터 거기 몇 개, 뭐 노르웨이, 뭐 덴마크, 네덜란드 이렇게 몇 가지를 도는데, 독일 이렇게 도는데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이제 유럽 쪽이 아마도 저희가 예전에 먹고 살기 힘들 때랑 너무 급하게 성장하는 좀 친환경적인 부분을 건너뛰었잖아요. 근데 유럽은 저희가 이제 먹고 살기 힘들 때 이제 유럽 친환경적인 어떤 문화적인 게 많이 발달을 해서 그런지 되게 달라요. 가면은 되게 친환경적이고, 지금 뭐 서민의식이나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건물이나 그런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갔을 때의 느낌은 되게 평화롭고 되게 좀 급하지 않고 되게 좋았어요. 잔디밭에 다 누워서 뭐 업무도 이렇게 되게 늦게 끝나지가 않고, 거기 백야 현상이라고 노르웨이에 있어서 어, 저녁에 나와서 길에서, 그때 오래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코로나 한참 전에 얘기예요. 밖에서 다 맥주 마시고 서로 얘기하고, 뭐 그 사람들이 주식 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되게 행복해 보였어요. 예. 저녁에 나와서 일이 아마 5시나 그쯤에 끝날 거예요. 그쪽 유럽 쪽은 일찍 끝나거든요. 그러면 다들 야외에서 맥주 마시고 뭐 잔디에서 누워서 친구들하고 놀고 뭐 축구도 하고 있고 뭐 파티도 하고 있고 뭐 막 그러고 있어요. 집도 되게 뭐 아파트 그런 게 아니라 뭐 막 중간에 막 물도 있는데 요트도 있고 그런 생활을 살고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랑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이제 얘기는 할 수 없죠. 우리나라도 되게 살기 좋은 나라죠. 뭐 인터넷도 엄청 빠르고. 그러니까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은 뭐 주식을 안 하더라도 그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고, 어, 그러니까 주식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주식과 상관없이, 돈과 상관없이 그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 우리 인간 생활에 사는 모습에 그런 게 있고, 뭐 친구나 좋아하는 취미나 이런 게 있으면 좋겠죠. 만약에 뭐 운동을 엄청 좋아해, 뭐 축구를 엄청 좋아해, 농구를 좋아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예. 주식을 좋아하면 이제 주식을 하면 되는 거고, 게임을 좋아하면 게임을 좋아하면 되고, 어, 그렇게 좀 좋아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지. 너무 돈을 쫓아다 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돈이 벌리기도 하겠죠. 좋아하는 취미를 했는데 뭐 농구를 좋아해. 근데 농구 유튜브를 했어. 그래서 저도 농구를 좋아해서 보면은 농구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구독자 수가 막 점점 늘어나고 있고 되게 좋아 보여요. 행복해 보이고. 그럼 돈도 또 수입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행복이란 과연 어디에 있을까 본인이 한번 다시 한번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너무 주식에만 올인하고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돈도 벌려면 땀 흘려서 잘 열심히 벌면 되는 거고, 뭐 돈을 못 벌었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뭐사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부족한 겁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실천. 저는 실천력이 되게 약해요. 소심해서 겁이 많어. 그래서 다 이론적으로 완벽한데 실천을 안 해. 그 두 번째 요소가 성실함인데 제가 성실함이 좀 없어요. 되게 귀찮아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필기를 되게 정말 잘하는 스타일인데 저는 거의 필기를 안 했어요. 다 머릿속에 놓거나 그냥 그러려니 잊어버리느라고 뭐 포인트만 줬고, 필기 자체를 너무 싫어했어. 그때 정말 어떤 친구 보면 필기를 너무 예쁘게 하고 정말 막 끝내주고 해요. 그래서 나도 막 필기도 해보고 했지만 어쨌든 그거는 좀 성향인 것 같아. 좀 DNA가 아닌 것 같아. 저는 필기 이런 것 자체를 너무 싫어했어. 예. 하지만 성공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실천과 성실함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는 뭐 게임이나 뭐 어떤 거 뭐 빠져서 좋아할 때는 되게 열심히 해요. 그때 잠깐 또 손을 놓으면 안 해.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하라고 하면 모를까.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 못할 것 같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최선을 다하고 있을 거면, 주식이든 뭐 운동이든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된 사람들은 정말 아마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중에 얘기하는 거는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기 개발을 정말 잘하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줄까, 그냥 긍정적으로 그냥 여기저기 어디서든 잘하면
뭐 여기 가서도 잘하고 여기 가서도 이제 매너 있게 잘하고. 그러니까 가끔 뭐 유튜브나 그런 데 보면 댓글 같은 거 보면은 되게 좀 싸가지 없이 얘기하거나 뭐 초면에 되게 뭐 반말하듯이 얘기하거나 정말 뭐 자기 생각이 무조건 100% 맞다 뭐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뭐 다른 채널이든 어디 가든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고 얘기하죠. 제가 봐도 정말 별의별 사람 다 있어. 제가 뭐 사회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봐도 사람을 많이 만나봐도 서비스직은 사람 진짜 많이 만나거든요.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1000억을 가져도 제가 아까 얘기한 좀 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다고 했죠. 제가 뭐 연고는 없지만 그냥 저는 그 뭐 어떤 친분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뭐 예전에 회사 생활도 했고 지금 서비스 업종도 있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성격이 정말 진상이고 그지 같은 갑질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돈을 그 정도 갖고 있어도 정말 젠틀하고 매너 좋고 어려운 사람 챙겨주고 그런 사람 있고 그거는 돈과 여부 없이 그 사람의 성격이에요. 예. 돈이 많다고 무조건 성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돈이 적다고 무조건 성품이 나쁜 것도 아니고 돈이 많든 적든 제가 깨달은 바로는 그냥 그 사람의 성품이에요. 예. 어떻게 자라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교육이 중요하겠죠. 가정 교육을 잘 받아서 바뀔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하거나 성품이 좋거나 그런 건 아니다. 돈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하지 않거나 성품이 나쁘거나 그런 것도 아니다. 그렇게 제가, 그건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주식 유튜버 채널이니까 주식을 논한다면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한 거를. 그래서 이제 제가 주식 유튜브를 한 계기가 이제 주식에서 단타로 이제 유명하신 분들을 몇 분들을 보시고 단타로도 이렇게 가능하구나 해서 단타에 관심을 갖게 돼서 좀 어, 소액을 가지고 좀 달려보고 있는데 해보니까 단타는 일단 단타 시간대가 딱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요. 아직 변하지 않는 이상 장 초반 9시부터 10시까지가 가장 강력하고, 그 다음에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움직이는 상한가 가는 패턴도 있고, 대부분 9시에서 11시 사이가 가장 강력해요. 중간중간에 상한가가 가는 종목도 있지만, 확률적으로는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이제 9시에서 11시 사이고, 그 다음에 한 2시에서 아니면 2시 반에서 장 마감까지. 그렇게가 단타 시간대가 있으니까 그때 단타를 하는 게 가장 좋고, 매수 매도 관점은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돌파라는 그거를 가장 여러 가지 제가 좀 공부를 해봤는데, 연구를 해봤는데, 결국 제가 볼 때는 돌파를 하는 그 단타가 가장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실제로 그거를 이제 매매를 해서 보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봤는데, 뭐 언급을 안 해도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 현재 유튜브에서 가장 탑을 찍고 있는 그런 분들을 보면 대부분 뭐 저점에서 잡기보다는 돌파로 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돌파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매수의 타점은 딱 돌파하는 그 부분에서 슈팅이 나올 것 같은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는 그 지점이 가장 유리한 지점이고 강력한 것 같아요. 그거를 잘 참고 그 지점을 잘 잡아서 들어가는 게 포인트인 것 같고 매도 타점은 이제 나중에 올라가면 거기서 자기 그릇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뭐 조금씩 분할로 매도를 할지 정점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먹고 나올지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위로 가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수할지 그거는 이제 자기한테 달린 거고 이게 좀 호불호가 있는데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 중에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상한가를 가는 종목 대부분 거의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그날 상한가를 가는 종목. 근데 어떤 아무 재료 없이 뉴스도 없이 그냥 호가창이나 차트나 어떤 매수세를 보고 거기에서 크게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알 수 있는 분야 그 영역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연구했을 때는 상한가를 가는 종목은 분명히 그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없는 것도 상한가를 가지만 제가 추천하는 건 상한가 가는 종목들은 어떤 그 이유가 있는 종목을 찾아서 그런 급등하는 종목을 들어가는 게 종목 선정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직장인들은 스윙이나 중장기나 뭐 전업하시는 분들도 꼭 단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예전에 그 초창기에 카카오 게임즈가 엄청 내렸을 때 그때 추천을 했거든요. 단타 이 방송만 하다 보니까 혹시 직장인들을 위해서 카카오 게임즈를 그 추천했는데 그때가 바닥이었어요. 지금 보면 카카오 게임즈가 그때 찍고 엄청 올라갔는데 저는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도 앞으로도 언젠가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정답은 없지만
그만큼 좀 자신이 있어 하는, 왜냐면 카카오가 엄청 저는 성장을 크게 했고, 그렇게 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들고 있으면, 삼성전자 마찬가지죠. 전 더 간다고 보거든요. 내리면 기회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스윙 중장기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종목에 들어가서 수익을 내셔도 되니까, 너무 단타에만 연연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단타가 재밌고, 단타로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더 효율적으로 계속 들어가자마자 수익을 내면 좀 빨리 벌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건데, 어쨌든 단타를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뭐 여러 가지 환경상 이런 방법도 있는 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네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자기 컨디션 잘 챙기시고 긍정적으로 어디 가서든 사람을 대할 때 가장 긍정적으로 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어디 가서 나쁘게 행동하면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하죠. 어, 어디서든 똑바로 긍정적으로 좋은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든 인정받고 좋은 그런 결과가 생기리라고 믿습니다. 그 반대는 별로 다른 사람한테 인정도 못 받고 싫은 소리 듣고 다들 싫어하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어, 어떤 그 자신의 라이프를 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꼬마개미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